조선시대 현종 때 제주도의 고시 성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살았다. 이 젊은이는 고도령이라 불렸는데 서자로 태어나 벼슬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최악의 신분제도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도령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커 서당에서는 유명한 학자인 김찬봉의 지도 아래 풍수지리를 공부했다. 그는 서당에서 명석한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특히 풍수지리에 능했다. 그러나 그의 서당 친구들은 종종 그를 첩의 아들이라며 조롱했다. 훈장 김찬봉도 고도령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그를 동등한 제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고도령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지만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차별을 묵묵히 견뎌냈다. 어느 날 고도령은 마음을 늘 갉아먹던 의문을 들고 훈장님께 다가갔다. 훈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찬봉은 고개도 들지 않고 비웃는 듯 질문을 일축했다. 어떻게 순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나무의 뿌리는 변할 수 없고 강물은 위로 흐를 수도 없다. 어디 상놈이 양반되는 일이 있다더냐. 내가 누군지 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도령은 마음속에 커다란 기둥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찬봉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도 출생의 꼬리표는 영원히 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도령은 불타는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고도령은 땅을 읽고 땅의 미묘한 힘을 알아내는 신이한 능력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고도령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은 미처 적절한 묘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시신은 임시 안치소, 즉 가매장인 토롱에 1년 내내 머물렀다. 형제들은 각자 상대방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고도령은 전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상속자이자 후계자인 큰형이 앞장서서 장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큰형은 이에 맞서 풍수지리에 대한 비할 데 없는 지식을 가진 아우 고도령이 당연히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오해로 방심하고 있다가 세월만 흘렀던 것이다. 어느 날 기다리다 지친 형수가 고도령에게 찾아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지리에 밝은 사람이 나서서 조상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요? 내가 풍수지리에 대해 자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책임은 형님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형님이 살아계시니 저보다 형님이 먼저 장사 지내는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형수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장남이 먼저 장사 지내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동생의 능력을 고려해보면 그에게 맷자리를 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어요.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을 곳을 찾는 것이니까요. 모든 시신이 땅에 묻히면 다 썩어 흙이 된다고 믿지만 땅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하더이다. 시신이 깨끗하게 육탈되어 뼈에 기름기가 흐르며 뼈에 색이 누렇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황골이라고 해서 명당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좋은 기운을 받아 유골이 황골로 변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당짜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감동한 큰형은 마침내 동생 고도령에게 아버지를 위해 맷자리를 정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고도령은 바로 다음 날 아버지를 기릴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장소를 찾아 나섰다. 얼마간의 탐색 끝에 고도령은
그가 명당 자리라고 확신하는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땅은 완만한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풍요롭고 비옥했다. 그곳은 땅의 좋은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곳이었고 평화로운 장소였다. 고도령은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고 드디어 부친의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상두꾼들이 하관 할당을 파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정도 깊이에 파들어가자 아래에서 물이 나와 무덤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걱정스럽기까지 한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지 하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덤 속 물은 불길한 징조일 수 있으며 이는 선택한 장소가 합당치 않음을 뜻하는 것 같았다. 형제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고도령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태연했다. 그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면서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상복을 벗었다. 그리고는 한쪽 주머니를 떼어내어 땅속 물이 나오는 구멍에 덮었다. 사람들은 고도령이 손으로 땅을 느끼고 땅 아래에 있는 기운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서 모두들에게 말했다. 이 땅에 흐르는 물은 불행의 징조라기보다는 전화위복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맷자리의 형세는 옥녀 하문형이기에 땅속에서 물이 터진 것이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옥녀는 마음과 몸이 옷같이 깨끗한 여인이며 옥녀는 옥황상제와도 관련이 깊어 선녀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 또한 명당의 길지로 여겨지는 곳에는 샘이 솟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옥녀 하문형을 좋은 징조라고 고도령은 본 것이다. 풍수에선 명당을 중심으로 주변이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말하는데 사람인 옥녀가 검은 고를 타는 옥녀탕금형, 그리고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인 비봉포란형, 또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가룡음 수형 등은 명당이라 고관대작과 큰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렇듯 옥녀 하문형 명당 주인은 평온했고 모든 이들은 그의 판단을 신뢰했다. 장사는 계속 진행되어 아버지는 마침내 고도령이 선택한 땅에 안치되었다. 그 후 고씨 집안은 번창했고 집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고도령이 선택한 묘자리는 정말 축복받은 곳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영이 그들을 지켜주며 대대로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훈장인 김찬봉은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훈장님의 맷자리를 고도령이 잡게 되었는데 그 맷자리를 선정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고도령은 냉정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험하고 척박한 땅 험지자락을 맷자리로 잡았다. 그곳은 그곳에 묻힌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을 안겨줄 장소였다. 마지막 흙 한 삽이 관을 덮자 고도령은 가슴속에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훈장인 김찬봉의 오만과 고도령에게 너는 내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잔인함에 복수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고도령은 직원으로서의 명성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명성은 마을을 훨씬 넘어 한양의 고위 관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해 새로 부임한 암흥어사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어사는 총명한 사람으로 한때 김찬봉의 수제자였었다. 어사는 스승인 김찬봉의 묘소를 찾았는데 맷자리를 본 그는 즉시 주변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떠도는 것을 느꼈다. 무덤은 불행밖에 가져올 수 없는 풍요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어사는 고도령을 불러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다. 고도령은 이런 분별력이 있는 어사에게 진실을 감출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자신이 김찬봉 밑에서 단연간 학업에 정진했으나 상놈과 같은 차별을 하는 스승의 처사 등 가슴속에 골맞던 원망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 복수하려고 일부러 험지를 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어사는 고도령의 실력이 소문만큼 뛰어난지 시험해볼 요량으로
어사 자신이 정열 자리에 가서 일부러 앉으면서 스승의 맷자리를 다시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정열 자리라 함은 땅 기운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고도령은 어사의 숨은 뜻을 단박에 알아채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사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정열을 잡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만약 고도령 자신이 어사의 요구를 받아 성공한다면 그것은 험지를 고르미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수질이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고 지혜와 겸손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었다. 훈장의 묘자리를 다시 찾아다니던 고도령은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고요한 언덕을 둘러보며 흡족해했다. 그는 훈장 김찬봉의 새 무덤이 고인에게 평화를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명당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자 어사는 고도령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한때나마 당신의 정신을 흐리게 했던 원한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어사는 고도령의 마음을 풀어주는 한편 고도령이 풍수가로서의 신유한 능력을 높이사 벼슬을 받도록 주선하여 그를 서자의 신분에서 존경받는 관리의 신분으로 격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민담 이야기는 옛날부터 제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주도 고시들이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유명한 인물 고전적이라는 풍수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친의 묘가 옥녀 하문형으로서 발북하게 되어 서자인 고전적이 벼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대 서민들이 풍수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유쾌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